이슈칼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SPM 김형진 대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이번 주는 사실 미국 선거 얘기 계속 나올 거예요. 다음 주 이제 지나고도 나올 게 미국 선거인데 보니까 이제 6일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봐야 될 것들은 이제 실질적인 것들, 결과에 관련된 것들 뭐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을 저희가 좀 챙길까요? 네, 맞습니다. 6일 남았는데 증권 거래 일수를 보면 이제 3일 남았기 때문에 선거 이전에 뭔가를 하려면은 3일 이내에 뭔가를 해야 되겠죠. 특히나 선거 관련해서 모든 것은 불확실성으로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바이든 후보 당선 가능 전망이 높다. 뭐 이런 거 자체도 저는 불확실성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선거 캠페인에서는 정치 외적으로 또 관심이 증가된다라는 점도 또 마찬가지로 불확실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플로리다나 펜실베니아, 애리조나 같은 데서 최근에 좀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이런 또 외신들도 들어오지 않습니까? 특히나 샤이 트럼프가 이제 샤이하지 않게 등장하고 있다. 무슨 댄스 퍼포먼스 따라하기 같은 것이 SNS 상에서 유행처럼 번지기도 하는 모습. 이런 거 보면은 글쎄요. 이번에는 좀 뭔가가 좀 틀리지 않은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되면서 전망이 또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특히나 대통령 따님이자 보좌관인 그 이방카 트럼프 트윗 정도를 보면은 선거 관련된 일들을 다양한 각도의 시각으로 좀 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좀 관심 있게 본 것 중에서는 이 유세장 뒤쪽에서 대통령 댄스를 따라하다가 옆에 사람에게 들키니까 좀 뻘쭘한 모습으로 우물쭈물대는 좀 우스꽝스러운 모습도 발견되는데 그런 모습이 전형적인 샤이 트럼프의 모습이고 그것들이 아직도 저렇게 존재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샤이 트럼프 외에 또 다른 샤이 트럼프가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샤이 트럼프를 거의 뭐 무시해도 된다라는 그런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는데 그거 역시 마찬가지로 좀 믿기가 힘들다. 그리고 이방카 보좌관이 우편 투표를 열심히 독려를 하더라고요. 그렇다라고 보면은 지금 높은 우편 투표 참가율이 왜 나오는지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 우편 투표함 뚜껑 열면 트럼프 대통령이 불리할 것이란 전망 그거 역시 과연 그럴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솔직히 이러한 분석들 다 못 믿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분석들이 오픈되면서 누가 당선되어도 이제 놀랍지 않은 그런 분위기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 선거 불복 뭐 이런 노이즈 그 자체도 노이즈로 끝날 가능성이 크고 시장에 충격을 줄 만한 과거의 블랙스완 같은 그렇게 볼 만한 일들이 점차 사라지고 상당 부분 선거 이전에 주가 반영 중에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자 중에서는 지금 좀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금의 혼란이 선거 지나면서 사라질 것이라는 점, 시간은 투자자 편이라는 점을 좀 봐서 남은 3일 동안 준비를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선거 이후에 경제 정책에 집중될 수 있는 그런 자산시장 분위기 쪽에 전략을 세우자라는 게 오늘 제가 할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보면은 지금 누가 당선돼도 미뤄졌던 재정정책이 현실화될 것이고 11월 초에 경제 관련 이벤트는 제가 예전에도 그 일정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11월 2일에 재무부 정책 보고서가 나오고 11월 4일에 국채 발행 일정 내년도께 나옵니다. 재무부에서. 그리고 11월 5일은 FOMC 회의인데 이번 FOMC 회의 그냥 11월이고 12월이고 해서 12월까지 분기 말이기 때문에 중요하고 이번 건은 그냥 건너뛰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제가 오늘 그것이 아니라는 이유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이번 일정 상당히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릴 것이고 이런 일정 때문에 남은 기간 중에서 재정정책이 오히려 타결될 전망 아주 낮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지만 또 설사 타결되어도 놀라울 일이 아니라는 점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 그것이 언제 되든 간에 투자자에게는 기대감으로 계속 작용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볼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다음 달이 금방 오잖아요. 11월 초에는 미 대선이 끝난 뒤에는 또 그 결과에 대한 분석들, 뭐 불복도 있을 수 있고 시나리오는 굉장히 다양하고, 그러니까 시장이 관심을 가져야 될 포인트들이 참 그 이후에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을 좀 볼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선거 끝나면은 이제 선거 관련된 정치 이벤트들은 이제 좀 한풀 사그라들 테고 그리고 노이즈가 이제 마무리되면 시장이 관심이 가질 포인트는 재정 정책과 더불어서 FRB의 정책 효과를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미 FRB 쪽은 시장하고 소통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8월에 잭슨 홀에서 언급했었던 평균 물가 목표지 이것에 대한 접근 방식에 대해서 여태까지는 막연하게 좀 이렇게 투자자분들이 접근을 해왔었는데 관심 있는 투자자들하고 이렇게 포럼 같은 행사를 통해 가지고 의사소통을 하고 그것에 대한 결과를 지금 공개적으로 SNS 상으로 지금 전파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제 대표적인 표를 오늘 두 개를 가져왔는데요. 첫 번째 표를 보시면은 이 PC 지표를 지금 예를 들어서 향후 2%를 물가 전략으로 목표 물가 전략을 세울 때 어떻게 진행을 시킬 것인가에 대한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오렌지색 선으로 지금 표시되어 있는 그 선이 2012년을 기준으로 해서 매년 2%씩 물가 상승률이 벌어지고 진행될 때에 오렌지색 선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이고 푸른색 선은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인플레이션이 지금 진행이 됐는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보다 좀 많이 떨어지고 있죠. 실제로 2%만 가더라도 긴축으로 전환할 것이기 때문에 2%를 못 가는 거죠. 그렇다면은 2023년까지 좀 물가 상승률을 높여서 2%에 맞춘다, 누적 2%에 맞춘다라고 하려면 녹색선의 각도를 올려야 된다는 것이고 2026년도까지 좀 달성을 하려면 붉은색 점선으로 각도를 높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소비자 과거 8년 동안 소비자 물가가 인플레이션 2% 미만이었고 그것이 제로금리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렇게 됐었기 때문에 2%를 상한선으로 하면은 그보다 계속 못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는 2% 위쪽에서 관리를 하겠다. 이 얘기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투자자분들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다면 각 연도별로는 얼마 정도의 인플레이션이 나타날 것인가. 그래서 두 번째 표를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PCPI 지수로 통해 가지고 각 연도별로 어느 정도의 물가가 이제 더 높이게 될 것인가를 놓고 봤을 때 녹색선, 아까 말씀드린 2023년까지 맞추는 그 녹색선은 지금 이 표에서 3%를 넘어서서 4%까지 도달하고 평균적으로 약 한 3.6%의 인플레이션이 2023년까지 도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붉은색 선은 2020년까지고요. 그러면 2026년 평균값은 얼마인가? 이렇게 보면 FRB 쪽에서 추산한 것이 2.9%입니다. 그렇다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 현재 물가지수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물가지수이고 거의 50% 이상이 올라간다는 것이기 때문에 물가가 올라가면 주가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역시 마찬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표시를 하고 있는 내용은 그냥 우리가 평균 물가 목표제 이래가지고 그냥 부양한다, 뭐 돈을 뿌린다 이렇게 막연하게 볼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FRB가 저걸 실행화시키면은 상당한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면서 주가가 상당히 높이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을 뜻한다는 점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 PCPI 지수는 지수하고 연동성이 강하기 때문에 기존 관념을 뛰어넘는 저런 인플레이션이 목표가 된다고 한다면 자산 인플레이션의 수준을 단정하기 어려울 정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FRB 쪽에서 내놓은 이 자료를 연계해서 5일에 있을 그 FOMC 회의를 감안한다면 이번 회의에서 어떻게 또 구체적으로 나타날 것인지 그래서 이번 FOMC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로 코비드-19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 이 표에 나온 대로 저런 식으로 진행을 시킨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앞에서 만약 부진하면 뒤에서 메꾼다 이런 전략으로 간다면 코비드-19 때문에 안 좋으면 안 좋아질수록 뒤쪽에서 더 큰 인플레이션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 역시 마찬가지로 앞에서 안 좋으면 향후엔 더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선에 묻힌 게 미중 간의 갈등도 있고 그다음에 자산 시장 쪽 움직임을 많은 분들이 요즘에 이제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국채 금리 지금 상승하고 있고 금리 올라가는 시그널도 조금 보이고 있는데 이게 결국에는 강세장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것과 연관지어서 이 부분은 이렇게 강세장으로 좀 연관지어서 봐도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나타나는 국채 금리 상승은 제가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었던 그런 목표 인플레이션을 관리하는 그것이 선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국채 수익률 추이를 표로 하나 가져왔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푸른색 선이 단기 국채고요. 이건 사실 잘 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빨간 것이 10년물이고요. 오렌지색 선이 30년물인데 굉장히 빨리 올라가고 있거든요. 결국 이거는 어떤 위험 자산을 피해 가지고 안전자산격인 이 국채가 그래서 상대적으로 수혜를 입는다 이런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향후의 금리가 이렇게 변동되고 경기가 이렇게 반영이 될 것이다라는 점이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노란색 선으로 제가 표시를 했습니다. 이 가로축이 10년물이 국채 단기 상승 목표 한 1% 수준이 도달하는 그 선이고 그것이 미국 시장에서 지금 단기적으로 저 정도는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요. 세로 노란색 선이 4년 전 이맘때 4년 전 2016년 10월 말경의 금리 추이입니다. 그 추이가 여태까지 진행된 모습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근데 대선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를 보신다면 그리고 이번에 목표 인플레이션을 얼마로 잡을지 그것을 생각을 한다면 금리가 더 빠르게 올라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 금리의 상승이 지난 4년 전 때의 시장에 충격을 줬던 모습보다는 이제는 긍정하고 희망으로 좀 볼 수가 있는 분위기가 제가 이 앞에서 지금 설명을 드렸었던 그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충격보다는 금리 정책하고 재정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이번 선거 끝나면 본격적으로 다가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대선 이후에 만약에 노이즈가 진짜로 나타나서 그렇다면 여러 가지로 좀 안 좋은 점들이 좀 노출이 되면서 불확실성이 현실화되면서 시장은 좀 안 좋아지겠죠. 주식시장이요.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이러한 모습들이 뒤에서 펼쳐질 것이다. 지금 당장 안 좋아지면 향후에 훨씬 더 좋은 모습이 나타날 것이고 2026년까지도 길만 이어질 수가 있다. 그리고 2026년 향후 6년 동안의 시장이 FRB가 좀 밀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대선이 끝나면 정권 초기에 1, 2년 사이 그때는 재정정책이 확실하게 펼쳐질 것이기 때문에 길게 보면 6년이 좋고 그 6년 중에서는 대선 이후 2년이 가장 좋을 것이라는 점 우리가 그 점 중기적인 흐름으로 좀 참고하고 앞으로 남은 3일 동안 투자 전략 세울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미국 시장 관련된 이야기들 자세히 나눠봤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